마켓 무버입니다. 불안한 전국 속에 환율의 움직임도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의 가치가 15년 만에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산업별로 고환율이 미칠 여파에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반도체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주로 국내 생산이 많고 수출할 때 달러화로 받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경우 원화로 환산한 이익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환율이 10%가량 상승하게 되면 5,797억 원 규모의 세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들이나 웨이퍼 가격의 상승 등은 악재가 될 것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배터리 쪽인데요.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투자 규모만큼 부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장의 신증설 등으로 현지 투자를 대폭 확대했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래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환산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감 커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달러화 부채가 6조 8,284억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61%가량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한 부채 규모는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환율 10% 상승했을 때 세전 손실 규모가 2,389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여파에서 또 피해갈 수 없는 업종이 정유와 철강 업종입니다.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 고환율이 큰 부담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는데요. 원유 100%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석유 제품으로 판매하는 만큼 원유를 수입할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철강 업종의 경우에도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강석과 제철용 연료탄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철강 업계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또 안 그래도 경기 둔화 그런 기조 속에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수출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출 마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자동차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조선주의 경우 선박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달러화로 수령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는 호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환율이 오른 사태가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리스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브랜드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리스크는 악재로 읽히고 있고요.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환율보다 국가 브랜드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 이슈가 있어서 그럼 지금부터 중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본다 아니면은 정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일단은 조금 관망한다. 정책이 나온 뒤에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을 같이 봐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어차피 뭐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화장품 섹터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화장품 쪽, 경기 부양 쪽. 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부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오늘 화장품들이 좀 특이하게 좋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특이했다고 하네요. 네. 네, 많이 좋았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이 좁으면 뭐 화장품주들도 올라는 가겠죠. 올라는 가겠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일단 중국이 지지율 인하 얘기도 몇 번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잠깐 반등하고 다시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이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경기 내수 경기가 부양이 되려면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와 관련이 깊으니까 내수 경기가 부양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소비를 하고 싶은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뉴스나 SNS 같은 데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상황인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전 총재가 디플레이션을 아예 그 인정을 해버렸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건 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올립니다. 그렇게 매출이 안 오르니까 임금을 깎아요. 임금을 깎으면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소비자들도 쓸 돈이 없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못 주고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삭감을 하고 있고 공무원 임금이 체불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가장 지금 힘든 것은 부동산 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힘들면 중국 정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나라는 1년에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1년에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60% 정도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내는 토지 사용료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토지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건설 회사들이 이 부동산 회사들이 정부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내고 이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빈집들, 뭐 아파트, 뭐 단독주택 다 통틀어서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올라가면 사실 뭐 중국 관련주들 철강, 뭐 화학, 뭐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빛이 바른 지 오래됐고 화장품, 게임주 이런 주들 움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과 반등이 맞닿아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이 내놨던 경기 부양책 있죠. 지금까지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회의도 뭐 사실 특별한 게 있는 회의는 아니죠. 올해는 어떻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요거는 이제 결정하는 회의인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상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약간 좀 더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화장품들을 사야겠다라는 것은 제 판단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사실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또 시그널 코너에서 관련 리포트를 브리핑해 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상투적인 이야기만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첨단 산업 쪽에서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고 관련된 첨단 산업 쪽으로는 돈이 들어갈 것이다. 다만 내 수준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그럼에도 중국의 내수주가 반응할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일단 뭐 중국 경기가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경기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동의는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리거로 작용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나 어떤 이런 수출 관련 소비 관련 이런 종목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꼽은 이유는 일단 이번에 이제 보건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수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11%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지난 2021년에 이제 진단키트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수출액이 25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금 2021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욱더 증가된다라는 현재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이 254억 달러 정도 수준의 어떤 이제 수출액에서 한 114억 달러 정도 수준이 화장품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쪽이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 3분기 이제 보건산업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5.9%로 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미국 수출액이 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을 차지하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출 시장으로 1위 수출 시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호실적은 내년에도 좀 이어지면서 현재 이 이슈가 트리거로 작용하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 쪽보다는 이제 미국 쪽의 큰 폭의 이제 북미 쪽의 큰 폭의 이제 수출 성장 실적과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점차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뒷받침 속에서 큰 폭의 성장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로서 상당히 좀 현재 주가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종목은 일단 한국콜마인데요. 일단 한국콜마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력이 나왔지만 오늘 이제 그 하락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강한 상승 흐름, 장대 양봉을 간만에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화장품 ODM, OEM 업체들 중에 상당히 좀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